안녕하세요. 대한고혈압학회와 함께하는 고혈압 바로 알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열렬히 저희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김혜영 홍보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는요, 대한고혈압학회의 바로 알기 이거 인사를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 라이브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고혈압 관련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또 마련을 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1994년 창립 이래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고혈압 예방, 관리, 치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연사 두 분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먼저 1부에서는요. 대한고혈압학회 홍보이사 손일석 경희의대 교수님 연사로 참석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요. 대한고혈압학회 교육이사이시죠. 조은지 카톨릭의대 교수님 연사로 또 참석하십니다. 두 분 교수님과 또 고혈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평소에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을 SNS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받은 그 질문을 고혈압 전문가 선생님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역시 이제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이죠.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십시오. 그럼 그 질문을 두 선생님께서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고혈압 전문가 선생님들과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일석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고혈압학회 홍보이사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손일석입니다. 고혈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온라인 접속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 그 궁금증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 매년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고 또 5월은 혈압 측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5월을 강조하는지 그것이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 학회에서 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입니다. 네. 또한 이 5월 17일을 기점으로 5월에 이왕이면 혈압에 대해서 인지도를 좀 높이고자 세계 고혈압 학회에서 5월에는 혈압을 잽시다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5월인 매일 측정의 메저먼트, 만스를 해서 MMM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혈압을 재자는 이제 글로벌 캠페인의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KMMM을 3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 올해 KMMM 21에는 또 대한고혈압학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개 기관에서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그 같이 홍보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전 세계인의 사망 위험 요인 1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건 바로 고혈압입니다. 전 세계 고혈압 환자는 14억 명이나 되고요. 그중에 1,000만 명이 매년 고혈압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3명 중 1명인 무려 1,100만 명이 고혈압 환자이지만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혈압 치료와 조절 역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왜 무서울까요?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콩팥병 같은 합병증을 일으켜서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고혈압 예방 관리를 위해 평소 덜 짜게 먹는 식습관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알고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혈압을 알고 적정 혈압 유지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혈압 측정을 합시다. 네.
고혈압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사장님의 말씀도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진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고혈압 환자들이 계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죠. 나라가 조사한 거를 보면요. 네. 고혈압이 20세 이상 성인의 29%, 얼추 3분의 1.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인의 한 3분의 1가량, 30%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전 국민의 한 1,200만 명, 이제 엄청 뭐 국민병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게 많지만 네. 이분들이 다 뭐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알고 치료를 받는데, 네. 그래서 뭐 29%라는 성인이지만 뭐 다 치료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혈압을 조절을 한 거를 퍼센트로 보니까 네. 절반이 채 안 되는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표를 보시면 이 지난 20년간 연령대별 혈압을 어떻게 혈압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봤는데, 네. 맨 아래 20대, 30대는 무려 10명 중 2명 미만이 고혈압인 걸 알고, 즉 대부분이 고혈압인지조차 모른다는 거고요. 네, 네, 네. 물론 나이가 드시면 쉽게 알고 치료도 잘 받으시는데, 네. 당연히 모르니까 또 치료 또한 젊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젊은 사람이 고혈압일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을 찾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젊은 고혈압은 특히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치료받을 의지도 좀 약하고, 네. 이제 부모님은 챙겨드리는 편인데 본인이 이제 혈압인 것은 많이 그렇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도표를 보니까 고혈압은 내가 고혈압이구나 인식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을수록. 그렇죠? 네. 네. 자, 우리나라 그 성인의 30%인 1,200만 명, 이런 숫자는 진짜 적지 않은데 자신이 이제 고혈압인 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고혈압 환자분들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건강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 고혈압은 증상이 없지만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고혈압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혈압 자체가는 이제 측정을 해서 혈압이 높다고는 하지만 네. 뭐 특별히 증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혈압은 자체는 증상이 별로 없지만 방치하고 오래 두면 결국 심뇌혈관 질환, 근데 뭐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리 없지만 치명적인 병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나쁜 별명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일어난 사망에 이르기 전에 고혈압을 꼭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혈압과 합병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사전에 SNS를 통해서 받았던 고혈압 관련 질문들을 두 교수님께 한 문제 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받았거든요. 네이버 아이디 밥톨브라더 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나요?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만이 방법인가요? 하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손일수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런 상황은 일반인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또 저희 또 환자 또한 저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가족 중에 갑자기 쓰러지면 당황하실 텐데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원칙과 같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이 있으면 재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서 환자의 진짜 의식을 잃은 건지 흔들어서 깨워보고 숨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심장이 안 뛰면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심폐소생술, 적어도 심장 마사지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거나 본인이 알고 계시면, 특히 저렇게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위험 환자와 함께 사시는 가족들일수록 그런 심폐소생술법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진짜 심폐소생술은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좀 익혀두시는 것이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 OHMANGCHI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고혈압 환자의 정기적인 검진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적당할까요? 약은 잘 챙겨 먹으나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의 상의 후 용량을 줄여 나가면서 추후엔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적정 혈압을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애아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이제 혈압을 진단받고 나면 뭐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또 혈압약을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혈압약을 처방 받으셨으면 아마 의사 선생님이 2주 후에 혹은 한 달 뒤에 오세요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단위로 다녀보다가 혈압도 안정화되고 약의 용량에 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또 생활 습관 개선으로 뭐 약이 줄거나 심지어 중단까지 되면 이제 한 달 혹은 석 달 간격으로 이제 검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의사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처럼 이렇게 3개월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혈압이 조절이 잘 되면 뭐 한 달에서 3개월 혹은 뭐 더 길게는 6개월도 되는데 비교적 다른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 혹은 혈압 변동이 심하거나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 보니까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기 자신이 이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조절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칭찬해줘야지. 자,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세이7770님의 질문이 되겠는데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걱정되시겠네요. 이제 40이라 약을 시작하기보다는 운동을 해서 약을 안 먹고 싶은데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약을 빨리 시작하지 말라고 말리거든요. 혹시 약을 먹어도 혈압이 정상이 된다면 끊을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세 번째 질문도 주셨네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실제 고혈압 환자들이 이 질문도 하고 저런 이유로 치료를 잘 안 받으시는데요. 일단은 고혈압이 맞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혈압이 높다면 이제 치료 및 관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혈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는 건 아니고요. 혈압이 꾸준히 높으면 그리고 일정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압이 내려가면 사실은 뭐 약이 필요하지는 않죠. 결국은 혈압이 정상화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정상화되면 약을 감량하거나 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끊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의미로 약을 끊거나 이 의미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사와 상담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혈압의 초치료이자 기본이 되는데 일반적인 혈압 습관 개선만, 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약 하나 혹은 2개 약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에게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나쁜 습관을 개선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입맛이 없고 하다 보니 좀 짜게 드시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맞습니다. 되죠. 많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지만 또 과음도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이제 고기 많이 드시고 밥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러면 살찌고 운동은 안 하고 이런 나쁜 습관들 대표적으로 또 흡연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담배 피던 분이 담배를 끊으면서 살 빼기 위해서 적절한 식단을 조절을 하고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하면
의외로 또 혈압이 잘 떨어진 분은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당연히 뭐 고혈압을 벗어나서 정상이기 때문에 네. 약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뭐 한 달이나 3개월 이상 했는데도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면 네. 당연히 이제 그 혈압을 낮추기 위한 이제 약물요법이 이제 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고혈압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평소에 먹을 걸 뭐 이렇게 일찍 먹으려고 그래. 되도록이면 늦춰서 먹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가 혈압을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좋은 습관을 많이 갖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긴 뭐 식사 조절도 있는 거고 술 담배를 좀 약간 줄이는 것도 있는 거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예,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예, 다시 한번 또 알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예, 또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콩순이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고혈압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음식 중 하나가 인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들은 쪄서 말리거나 한 홍삼 등 모든 종류의 인삼은 섭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인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에 질문을 또 해오셨네요. 질문 주신 분의 연령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좀 살짝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홍삼 좋아하시는 열이 거 보니까. 많다는 거는 사실 한의학적 개념이고 뭐 저도 잘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뭐 인삼 정도는 몸에 열을 내게 한다. 그래서 몸이 열 많은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네. 몸이 좀 찬 사람은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이제 한의학적 상식이 저도 없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데 다른 동반 질환이 없고 특별히 뭔가를 해드리고 싶거나 먹고 싶은데 이 혈압이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먹어보고 네. 그게 혈압을 올리거나 뭔가 몸이 좋지 않으면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인삼이 그렇다 치면 또 홍삼은 괜찮냐 여쭤보시는데 되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런 순수한 식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추출하거나 혹은 다른 거와 섞어서 먹는 경우 이 성분의 문제 혹은 그 약제와 한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고혈압 약과의 어떤 상호작용 등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사실 약하고. 저희가 어떤 뭐 이런 약을 먹어도 되나요 여쭤보면 가급적이면 네. 드시지 마세요라고 보통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너무 좋아해. 이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좀 어떻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실 텐데 살짝 한번 드셔보시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면 끊는 것이 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식품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혈압의 가장 중요한 건 나쁜 생활 습관 개선. 그 중에 우리나라 결국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무엇을 먹어서 혈압을 좋게 하거나 혈압 환자에 무엇이 좋냐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혈압에 좋을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결국 생활 습관, 즉 운동을 적절히 하시고 네. 너무 과식하거나 과음 하지 마시고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고 또 결국 먹는다는 건 이 건강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대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거지만 기타 여러분이 아시는 건강한 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요, 고혈압 선생님. 환자들이 특히 젊은 고혈압제가 문제 많다고 했는데요. 네. 요즘 코로나라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요. 아침은 거의 못 챙겨 먹고 점심 나가서 또 맛있는 걸 먹는데 네. 대개 식당 음식들이 고염식에 입을 자극하는 고칼로리 네, 음식들이 많고 그렇죠. 저녁이 되면 이제 칼로리가 많은 이제 회식이 좀 많죠. 이제 직장 문화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라서 좀 적을까 싶었는데 봤더니 이제 배달 음식들이 또 집에서 많아서 결국 어떻게든 식당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네. 이제 가정식을 좋긴 하지만 네. 이 식당 음식에 따라 고열량, 고염식이 많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물이 많은 게 소금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소금 그러면 그냥 입맛 보고 짜다 안 짜다를 기준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분들이 혹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고혈압 환자인 부모님 댁에 오랜만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짜게 드시는 걸 알게 되는데 어떻게 조언을 짜게 드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소금을 많이 간을 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식탁 위에서 소금통을 좀 없애드리시고 국물만 좋아하시는 고혈압 부모님 계시면 네. 아버님, 어머님 이 고혈압에 나쁜 게 소금인데 이 국물 속에 녹아있는 게 다 소금입니다. 네. 즉 국물을 드시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저희가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젓가락으로 드세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네. 되도록 건더기 위주로 드시되 이 국물을 좀 남겨서 버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심장 합병증 있는 분들이 많이 부어서 부종,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어르신들이 뭐 간장, 게장철에 그 네. 짭짤하고 맛있는 게장을 드신다든가 입맛 살아나죠. 입맛이 네. 없다고 또 자녀분들이 애써 이제 좋은 걸 사드렸지만 어르신은 고생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특히 이제 음식 조절을 잘하는 게 좋지 뭐가 고혈압에 좋은 음식, 뭐 고혈압을 낫게 하는 음식 이런 거는 크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이렇게 국을 끓이거나 할 때는 내가 이거 육수 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이거 다 마셔라 그러셨는데 어머니 정성을 생각해서는 다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좀 국물을 좀 남겨두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은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것도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뭐 고기 밥보다는 야채가 좋다 이제 맞는 말인데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대쉬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잘 알려졌다는 거는 실제 임상 연구를 해서 이런 좋은 식단을 한 거와 그냥 맘먹은 경우 봤더니 이런 다이어트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대시 다이어트는요, 여러분 흔히 지키기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 잘 알려진 대로 과일과 야채, 뭐 아, 식이섬유, 유제품 등을 섭취하시면 되고, 앞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이제 패스트푸드라든지 네. 뭐 짜게 먹는 거, 국물류,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등 섭취를 좀 줄이고 야채를 많이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지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교수님 말씀대로만 딱 진행을 한다면 그 고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JYLESHWANG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고혈압 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하셨습니다. 올 여름은 진짜 교수님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돼요. 네, 이제 초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날은 좋은데 이제 더위가 문제입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때인데요. 첫 번째 이제 덥죠. 그렇죠. 그래서 야외 활동을 이제 하면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직접 농사 진다고 이제 탈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떼약볕에 열심히 밭일, 논일 하시다 보면 이제 탈수가 돼서 뭐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쓰러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탈수 조심이 네. 가장 중요해서 충분한 음료를 섭취를 하는 게 특히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특히 시골에서 농사 지는 분들이 계시거나 부모님을 두고 계시면 꼭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장마철인데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주로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에어컨, 또 선풍기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은근히 탈수가 됩니다. 이제 피부에서 열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탈수도 조심하지만 반면에 실내 활동이 많아진다는 거는 실외 운동이 좀 적어질 수 운동을 있으므로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네. 비 온다고 집에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오히려 홈트레이닝. 코로나 시대라 홈트라고 그러죠. 네, 홈트. 홈트레이닝으로 집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운동 방법이 나와 있으므로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 방송 중이지만 유튜브에 그런 여러 가지 홈 트레이닝 하는 좋은 운동들을 배워서 네. 장마철 같이 밖에 나가기 힘드실 때는 또 집에서 운동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날씨가 더워. 아유, 왜 이렇게 더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물 한 모금씩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5분의 질문을 받았고 5분의 그 답변을 또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